환영합니다. 저는 모토로라 모토 G77을 가지고 있고 언박싱과 함께 이 기기의 사양과 모토로라가 만든 제품의 빌드 퀄리티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그리고 한 가지 빨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모토로라나 다른 어떤 곳으로부터도 후원을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열어보면 이미 박스 안에 충전기가 없을 것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충전기가 잊혀진 요소가 되어버렸죠. 이제는 더 이상 휴대폰을 충전할 필요가 없다는 듯 하네요. 정말이지 디자인이 투박하고 이렇게나 못생긴 케이스 안에 담겨 있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조금 긁힌 것 같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일단 구성품을 보시면 충전용 케이블은 기본으로 들어있고 유심을 뺄 때 쓰는 심 이젝터 툴과 아주 작은 설명서 같은 종이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스에 충전기를 넣지 않을 만큼 환경을 생각한다는 회사가 종이로 포장하는 데는 정말 낭비를 하네요. 여기 심 이젝터 툴도 있는데 다른 회사들은 그냥 틈을 만들어서 슬쩍 넣어주기만 하죠. 하지만 뭐 여긴 다르네요. 나무를 베어내서 지구를 구한다는 건가요? 그리고 금속 조각을 종이로 감싸는 것도요. 자, 이제 그걸 뜯어내고 기기를 켜봅시다. 그리고 케이스를 벗겨서 베젤과 마감 품질도 한번 살펴보죠. 좋아요. 이 기기는 정말 그러니까 진짜로 전체적으로 모서리가 아주 둥글게 처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디자인을 정말 좋아하거나 아니면 싫어하게 될 거예요. 이 디스플레이는 둥근 모서리 외에는 크기가 6.78인치입니다. 이것은 AMOLED 디스플레이로 100만 가지 색상, 120Hz 주사율, 그리고 무려 5000니트의 최대 밝기를 자랑합니다. 해상도는 1272 곱하기 2772 픽셀입니다. 19.5대 9화면비와 인치당 450 픽셀을 가지고 있고 커널로 덮여 있습니다. 고릴라 글래스 7i 그리고 무척 높은 4단계 내구성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디스플레이는 꽤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딱히 나쁘게 말할 부분은 없고 굳이 꼽자면 경도 정도인 것 같아요. 고릴라 글래스 7i가 약간 낮은 등급이긴 하지만 이 제품 자체가 좀 더 가성비를 중시한 기기이기 때문이죠. 알죠? 이미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의 고주사율 그리고 말도 안 되게 밝아질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게 바로 제가 원하는 모든 요소들이죠. 아무튼 이제 카메라로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네, 모토로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제발 할 일 하나만 제대로 해줘. 고객들이 트리플 카메라라고 착각하게 만들지 마세요.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아무튼 이건 진짜 카메라가 아니에요. 벌써부터 딱 보이네요. 스펙 시트를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렌즈가 없다는 게 바로 보이거든요. 그냥 렌즈가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이걸 카메라라고 착각할 바보들을 속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모토로라는 이미 손을 비비면서 여러분이 이걸 사길 바라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받는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아무튼 여기서 실제로 받는 건 1.7 조리개의 1억 800만 화소 메인 센서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800만 화소, 정말 보잘것없는 800만 화소는 119도 초광각의 조리개 값 이점입니다. 어쨌든 이 카메라들로는 최대 1440p 해상도에서 30프레임으로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고 1080p에서는 실제로 60프레임까지 지원합니다. 이건 꽤 괜찮네요. 이제 60프레임도 지원하니까요. 전면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홀펀치에 3200만 화소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와이드 센서이고 마찬가지로 1440p와 1080p에서 30프레임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셀피 카메라에서는 60프레임 지원이 없습니다. 이제 내부 사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에코 가죽 아래에는 실리콘 폴리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뒷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상 플라스틱인데 가죽을 흉내낸 거죠. 그 아래에는 5200mAh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30W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서는요, 괜찮다고는 할 수 있지만 특별히 나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엄청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이 제품은 8GB 램, 디멘시티 6400 프로세서, 그리고 128GB 또는 256GB 저장 용량으로 출시됩니다. 자, 이걸 들어보면 여기에 확장 가능한 저장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형 128GB 모델을 선택하고 SD카드를 꽂으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꽤 괜찮네요. 자, 이제 빌드 퀄리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프레임은 플라스틱입니다. 전체가 플라스틱이에요. 뒷면도 플라스틱입니다. 어떤 모델을 선택하든 실리콘 폴리머 에코 가죽,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에코 가죽인데 이것도 플라스틱입니다. 아니면 그냥 완전히 플라스틱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볼륨 조절 버튼이 있어요. 기기 상단에는 돌비 애트모스 로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에서는 어떤 종류의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스피커는 그냥 하단에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지금 물리법칙을 깨트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공간 음향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돌비 애트모스를 한 군데 혹은 여기 이어피스를 통해서만 재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해도 이건 사실상 2.1 시스템이나 이 경우엔 2.0 시스템에서 공간 오디오를 재생하는 것과 비슷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스피커는 위와 아래 두 개만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소리가 나더라도 돌비 애트모스처럼 머리 위에서 소리가 들리진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홈셔터 환경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여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옆에는 아마도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로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아까 제가 꺼냈던 심 SD 트레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타입C 충전 포트와 또 다른 마이크 그리고 스피커 그릴이 있습니다. 휴대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이제 가격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이 기기는 대략 300유로 정도에 판매됩니다. 대략 그 정도입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는요, 제가 확인해보니 가격이 1300주어티 PLN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통화가 바로 그거고, 뭐 엄청나게 비싸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가격도 괜찮은 편입니다. 또한 이 제품은 안드로이드 16이 탑재되어 있는데 제가 빠르게 설정을 진행하면 그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토로라, 모토로라는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기능 면에서 거의 최소한만 제공하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실상 모토로라의 운영체제가 아니라 그냥 순정 안드로이드이기 때문이죠. 혹은 최대한 순정에 가깝게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요즘 진짜 순정 안드로이드는 전화 앱조차 기본으로 들어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모토로라가 약간의 기능만 추가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모토 앱이라든지 몇몇 다른 앱들 그리고 설정에 추가된 몇 가지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뭔가 종류가 있을 텐데 어디 있었지? 안 보이네. 분명히 찾았다. 아니 잠깐만 이건 여기에는 정말 약간의 모토로라만의 특징이 들어가 있긴 해요. 아주 소소하게 추가된 기능들이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기기에는 불필요한 앱이 전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모토로라 앱들을 제외한다면요. 그럼 실제로 이 앱들을 지울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폴더에서 제거. 아니 안 되네요. 이건 어떨까요? 이것도 안 되네요. 이것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아쉽게도 모토로라 앱들은 지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쓸데없는 게임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 혹은 다른 브랜드에서 2배 가격에 파는 기기에서 볼 수 있는 쓸데없는 앱들도 없습니다. 아무튼 이 기기보다 가격이 좀 더 괜찮은 대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요. 한번 볼게요. 제가 빠르게 확인해 볼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이게 우선 하나고요. 이게 또 다른 하나입니다. 가격으로 보면 이건 더 저렴하네요. 좋아요. 이건 괜찮고 이건 훨씬 더 비싸네요. 그러니까 이건 제외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보다 아마 더 추천할 만한 폰이 있는데 이게 순정 안드로이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폰은 확실히 안드로이드에 더 많은 커스터마이징이 들어가 있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맞게 독특하게 보이도록 만들었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순정 안드로이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정말 기본적인 시스템을 원하신다면 이게 아마도 실제로 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폰 중 하나일 거예요. 요즘에는요, 이런 걸 가진 건 그 외에는 아마 픽셀 정도가 있을 텐데, 픽셀도 사실 자체 운영체제에 훨씬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해 놨어요. 모토로라에 비하면요. 그러니까 구글이 모토로라보다 더 무거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어떤 걸 얻게 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점이 신경 쓰이지 않는다면 약간의 추가적인 요소가 더해진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사실 이보다 더 나은 저렴한 기기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회사 이름은 바로 Nothing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CMF Phone2 Pro라는 좀 더 저렴한 라인업의 폰을 출시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여기서 누구에게도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기를 추천하는 이유는 정말로 꽤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사양 비교와 어떤 점이 다른지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배터리 수명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다 200mAh 정도만 작을 뿐이라 큰 차이는 아니고요. 최대 4W 더 빠르게 충전되는 34W 충전과 동일한 램 용량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장점은 그 기기의 프로세서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이멘시티 6400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반면 CMF 폰에는 다이멘시티 7300 프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CMF 폰은 더 상위 등급의 옵션으로 여겨지는 것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삼성 기기를 예로 들면 S 라인업과 A 라인업이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선반과 같지만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프로세서의 경우 세대가 있어서 매년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고 그 안에서도 등급이 나뉩니다. 예를 들어 스냅드래곤 6, 7, 8 시리즈가 있습니다. 각각은 서로 다른 시장을 겨냥해서 설계된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6 시리즈는 저가형을 위한 것입니다. 7 시리즈는 중급형, 8 시리즈는 플래그십, 즉 최고급형입니다. 여기서 디멘시티도 마찬가지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600, 정확히는 6000 시리즈가 예산형 라인업입니다. 반면 7000 시리즈는 좀 더 고급형에 속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더 빠른 프로세서를 얻게 되는 거죠.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 제품은 더 최신 버전의 저가형 프로세서를 탑재했고 반면 CMF 폰은 지금으로서는 약 1년 정도 된 프로세서의 상위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이번에 함께 살펴볼 모델은 바로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7300 프로와 6400 프로세서 두 가지 제품입니다. 자, 프로 말고 일반 모델을 비교해 볼게요. 이 사이트는 별로네요. 어디 있지? 이건가요? 당신인가요? 아, 이거네요. 6번째는 깜빡했네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찾고 있는 수치를 빠르게 말씀드리자면 N22 벤치마크 기준으로 51%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 프로세서의 일반 버전 7300 기준입니다. 프로 버전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바로 이제 품과 비교한 수치입니다. 여기에 들어간 프로세서들이죠. 이제 제가 일반 버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게 일종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글이 뭔가 이유를 모르겠지만 멘탈이 나가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오버클럭된 버전 같은 프로 버전을 찾으려고 하죠.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프로 버전은 약간 더 빠를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큰 차이는 아니고 프로와 일반 버전의 차이는 몇 퍼센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 나온 수치들이 이미
CMF 모델이 낼 수 있는 성능과 거의 비슷할 거예요. 하지만 이건 단지엔 이 210 벤치마크 결과였습니다. 이제 긱벤6에서는 싱글 코어가 31% 앞서고 멀티 코어는 40% 앞섭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기존보다 꽤 괜찮은 성능 향상이고 대체로 약 40% 정도 더 높아진 겁니다. 아니요. 혹시 더 찾을 수 있는 게 있나? 빠르게 확인해 봤지만 못 찾았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그게 더 나은 프로세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확실히 더 나을 부분이 있는데 이건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데 바로 게임 성능입니다. 만약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싶다면 다이멘시티 7300이 아닌 상위 모델이 지금 여기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순수 게임 성능 면에서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그게 아마 여러분에게 더 나은 선택이 될 거예요. 빌드 품질은 전작처럼 플라스틱 소재로 유사하며 카메라의 또 다른 특징이 돋봅니다. 이 제품은 듀얼 50메가픽셀 광각과 망원, 80메가픽셀 초광각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1080p, 최대 120프레임, 4K 30프레임 촬영을 지원하며 셀피 카메라는 16메가픽셀로 1080p 30프레임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더 높은 메가픽셀 센서를 가지고 있고 셀피로 1440p 촬영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CMF 폰에 후면 카메라가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마 가장 눈에 띄는 특징들일 거예요. 디스플레이 측면에서는 거의 비슷한 사양을 보여줍니다. 유일한 추가점은 CMF 폰이 더 높은 터치 리프레시 레이트를 가지고 있어서 화면을 스크롤할 때 훨씬 더 빠르게 디스플레이를 새로 고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자주 새로 고칩니다. 변경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 부분이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제품은 판다 글라스를 사용하는데 이 제품이 가진 4단계 대신 5단계의 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단단하다고 할 수 있죠. 즉 약간 더 극힘에 강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CMF 폰을 이 제품보다 추천할 만한 가장 눈에 띄는 특징들입니다. 물론 정말로 이 모토로라가 가진 아주 기본적인 순정 안드로이드 느낌을 원한다면 예외겠죠. 그렇지 않고 단순히 돈에 대한 더 나은 가성비를 원한다면 어쩌면 조금이 아니라 꽤 더 나은 스마트폰을 원한다면 그렇다면 특히 카메라 성능과 프로세서 성능을 고려할 때 CMF 폰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둘 다 기본적으로 알다시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과는 다른 등급에 속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영상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